정부에서 가장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거는 맞긴 해요. 농업 쪽으로 청년들한테 청년 창업농이라는 제도에 통과를 하면 1년에 크게는 100만 원씩 3년차 땐 80만 원까지 3,240만 원을 생활비 차원에서 카드를 줍니다. 그 일주일 동안 품질이 갑자기 안 좋아졌던 이유가 내가 지난주에 차강을 안 해서 그래. 일주일 동안 너무 광합성에 욕심부려서 지금 차강을 안 해가지고 나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시행착오를 좀 했지. 조익 씨 여기 일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저는 2월 중순에 왔어요. 얼마 안 되셨네요? 네네, 얼마 안 됐어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27살이요. 졸업하고 개발자 과정 하고 있다가 그 대표님 유튜브 영상 보고 네, 귀농 결심하고 오게 됐어요. 대표님 영상에서 농업을 창업으로 접근하라고 하는 영상이 있었거든요. 기회가 많겠다 싶어서 오게 됐고. 근데 아까 비트코인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혹시 비트코인 떡상하면 안 하실 거죠? 비트코인 떡상하면 좋은 하우스 지어야죠. 제가 얘기 듣기로는 네. 지금 대기업 다니셨다고 들었는데 지금 퇴사하신 거예요? 아, 네. 저번 달을 마지막으로 퇴사하고 바로 여기로 왔어요. 혹시 퇴사한다고 하셨을 때 여자친구분 반응이 어떠셨어요? 퇴사하고 딸기 농장 온다고 했을 때 귀엽다고 응원해줬어요. 혹시 귀농을 뭐 생각하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제일 퇴사를 결심했던 게 웃는 걸 좋아하는데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웃는 모습을 보고 아, 이렇게 사는 거는 행복하지가 않겠다라고 싶었던 것도 있고 아, 한 번 사는 건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바로 퇴사하겠다고 하고 집은 여기고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 젊은 사람도 계속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포천 경제를 좀 젊은 사람인 제가 일으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거창하신 가요? 아, 꿈은 거창해야죠. 작은 꿈이면 시작조차 안 했습니다. 뭐 실례가 안 된다면 네. 그 전 직장에서 네. 연봉이 어떻게 되셨을까요? 아, 작년 소득 명세서가 세전 5,300이었습니다. 혹시 귀농한다고 하셨을 때 부모님들이 네.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안 좋아하시는 것 같고 어머니는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너가 생각하는 그 배치나 동선이나 이런 거 짜가지고 형한테 한번 보여줘. 그 업체가 해주는 대로 가면은 나중에 엄청나게 후회돼. 지금 하우스 시공하고 계신 거예요? 시공을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이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로. 지금 여기 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 이제 2주 좀 됐어요. 2주 되셨는데 벌써 하우스 시공 들어가요? 예, 전 전공이 원예학과여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다가 필드를 좀 더 배워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여기 실습생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하우스 완공은 언제 돼요? 완공은 2달 정도 잡고 있어요. 시공비라던가 그런 부분 뭐 얼마 정도가 들어갔을까요? 후계농업 경영인을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데 우선은 처음 예산 잡은 거는 2억 5천에서 7천 사이로 잡고 있습니다. 그 농지는 어떻게 구매하신 거예요? 농촌공사 부분 대출을 받고 이제 나머지는 제가 제 돈으로 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걱정되진 않으세요? 아, 걱정되긴 하는데 대표님과 계속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1차 생산만 하기 때문에 체험 농가를 안 하거든요. 가격 방어가 될 때는 1차 생산을 하고 이제 떨어질 시기에 맞춰 가지고 저는 이제 카페를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농가에서 나오는 딸기를 이용해서 딸기 전용 카페를요. 농가는 위치가 어디예요? 전라남도 영암이요. 아, 그럼 영암에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네, 급해가지고 바로 메일 넣고 9주 주말에 바로 올라왔어요. 이제 농업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뭐 지원 정책이라던가 지원금 이런 부분이 좀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정부에서 가장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거는 맞긴 해요. 농업 쪽으로 청년들한테. 그게 뭐냐면 그 청년 창업농이라는 제도에 통과를 하면 1년에 크게는 100만 원씩 3년차 땐 80만 원까지 3,240만 원을 생활비 차원에서 카드를 줍니다. 내가 생활하는 데 쓸 수도 있고 영농에 필요한 비료, 뭐 농약, 그리고 유류대 이런 데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혜택은 크죠. 그런 걸 지원하려면 자격 요건이 그거는 일단 건강보험료가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안 돼요. 내가 사업자가 없고 직장 생활을 안 하고 농업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한테 주는 거죠. 자격 제한은 뭐 그런 건강보험료만 안 넘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이제 후계농업 자금이라고 해서 다 융자 자금이에요, 결국. 근데 융자 사업 자체가 농업 쪽은 금리를 2% 빼주거든요.
전년도에 전체 부동산 금리의 마이너스 2%를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0.7% 받았거든요. 3억? 엄청 싸죠. 200 얼마밖에 안 냈어요. 3억에 대한 금리가. 금리에 대한 지원이 결국은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이것도 지원 사업인 거예요. 2%에 대한 금리를 이제 농협으로 국가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요거는 저희가 이제 시범 재배로 상추도 키워보고 있고, 파프리카도 이제 해보고 있고, 아이스 플랜트도 지금 해보고 있고, 시범 재배도 저희가 이 상토라고 해서 딸기가 죽은 데에서 이것도 버리면 환경오염되고 아까우니까 털어가지고 그거를 재활용해서 이렇게 써본 거예요. 딸기에 대한 작기를 정리할 때 여기다 이제 상추 심든지 다른 작목을 심어가지고 한 번 더 수익 창출을 하고,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물만 준 건데 그냥 자기네들 자라더라고요. 많은 작물 중에서 딸기를 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작물 중에서는 이제 좀 고소득에 가깝나 싶기도 해서. 그렇지도 않은 게, 예전에 그 고소득 작물이라고 해서 이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제 딸기 쪽으로 들어왔고 많이 이렇게 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런 걸 알면서 제가 이제 들어온 이유가, 단순히 요거 농작물을 생산해서 파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로 농사를 잘해서 이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계속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작목들을 막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일단 교육하는 거를 좋아하고, 이 농업을 통해서 내가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해서 정착을 안정적으로 한다면 농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나 귀농자들한테 교육적으로 좀 사업을 확장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역으로 생각한 거죠. 그러면 교육을 하려면 결국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귀농작목 1위가 딸기더라고요. 딸기가 또 제가 스마트팜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 스마트팜으로 할 수 있는 작목들이 몇 개 안 돼요. 이 가이드화가 된 게. 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오이 요 정도밖에 몇 개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아예 이제 딸기로 완전히 창업농을 했죠. 사실 저희 부모님은 그 재래식 농사에서 그 시금치, 열무, 얼갈이 이런 걸 하시거든요. 승계농을 받아서 네, 하는 게 좀 더 안정적이지 않았을까?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만약에 제가 승계능을 받고 이럴 거였으면은 사실은 회사도 안 나왔어요. 제 성격 자체가 뭔가 혼자 도전해서 뭔가 이뤄내는 거를 옛날부터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 사무실 가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수상 9번 이상 했고, 지금 수상 상금만 지금 1,060만 원을 넘겼는데, 계속 뭔가를 혼자 도전하고 뭔가 이렇게 뭐 이뤄내는 거를 좋아해요. 청년 농업인 대상 받으신 걸 봤거든요. 그거는 농업을 준비하고 1년 한 3개월 차에 받았는데, 그 1년 3개월 동안 사람들이 농업을 하는데 어떻게 막 저렇게까지 하지 하는 것들을 성과를 많이 냈어요. 예를 들면은 이 농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 패키지 중에서도 제가 최대 금액인 1억 원을 받아왔어요. 이 사업성을 검증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파리랑 런던을 넘어가서 이 스마트팜 시공을 하기 위한 그 스마트팜 업체를 만나고 왔어요. 또 그 업체랑 이야기했던 그런 설계안들을 여기에 또 적용을 했고, 바르세유에서 한 국제 농업쇼에 참여를 해서, 이 프랑스에는 이미 보급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ICT 기계 장치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거를 보고 왜 한국에는 이런 게 없지 해서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거기에 제가 좀 추가될 요소들을 넣어가지고 아이디어 경연대회를 참가를 한 거예요. 이제 거기서 또 최우수상을 받고 뭐 400만 원을 받았고, 또 그거 가지고 이거 특허를 내야겠다. 그래서 특허 사업에 또 선정이 돼서 1,000만 원 특허비 지원받아서 특허도 2개를 또 출원을 하고, 그런 성과들을 많이 내니까 여기저기서 좀 인정을 해줬던 것 같아요. 네. 보통 하루 평균 딸기 수확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5시간, 수확만 한 5시간? 4-5시간? 그럼 거기서 선별까지 하게 되면 선물까지 하면 거기서 한 2시간 정도. 저도 지금 이제 들어온 지 저는 이제 4일 차거든요. 실습생으로. 이제 귀농을 하실 예정이시잖아요. 네, 저는 내년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저기 충남 당진 쪽에 원래 부모님이 거기서 약간 양식업을 하세요. 우렁이 양식업 하고 계신데 그게 비전이 막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격도 10몇 년 전 가격 그대로 계속 유지되어 있고, 하는 방식이 너무 전통적이에요. 이런 막 ICT 기술 교육 같은 것도 어렵고, 그냥 완전 논지에다가 가두리 양식처럼 그냥 해놓고 떼양볕에서 하는 거라 힘들기도 하고, 많이
힘드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한다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스마트팜 시공하시는데 네네. 시공비가 얼마나 들어가셨어요? 공정별로 좀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4억에서 아마 4억 5천 정도. 그거는 이제 순수하게 농지비를 빼고 예, 시공이죠. 이 시설에 대한. 예. 대표님은 그 자본금은 얼마를 갖고 시작하신 거예요? 지금 저는 제 자본금 1억이랑 그리고 제가 지금 운영자금으로 또 2억 5천을 융자를 받았어요. 또 지금 정부 보조사업도 일부 받았고 또 중소벤처기업으로 어떤 사업화 자금도 받았고 여러 가지 이제 자금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사실 마이너스 통장으로서 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창업농 아까 말씀드렸던 제도에 되면 마이너스 이제 3천만 원까지 저는 0.7%로 받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운영하는데 좀 요긴하게 쓰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수익을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수익 발생된 걸로 계속 이제 마이너스 메꾸고 또 제가 융자 받은 것들 조금씩 이제 상환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럼 아직 작기가 끝나진 않았는데 예. 이 한 작기 매출이 얼마 정도가 예상되시나요? 저는 지금 2억 5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주가 저희가 매출이 가장 많이 터져가지고 일주일에 한 1600 전후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진율은 아까 말씀하셨던 50% 정도? 저는 50% 정도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인력을 얼마나 더 투입하냐, 덜 투입하냐, 그리고 이 모종을 직접 기르냐, 모종을 사오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모종값만 1년에 2천만 원이 들어가니까. 기농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시작을 하시면 좋으실까요? 전체적인 주변 사례들을 좀 많이 서치를 해보시고 또 주변 농가들을 많이 방문하시고 실제 농장에 와가지고 내가 영농활동 자체가 내 성향이랑 맞고 이걸로 내가 평생 업을 삼을 수 있는지를 몸으로 한번 실천을 해봐야 돼요. 뭐 며칠이라도 뭐 길게는 몇 개월이라도 일을 해보시면서 너무 내가 이 업이 좋고 해야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이제 올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준비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에요. 교육을 최대한 많이 들어야 돼요.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나 그 다음에 농업교육 포털이나 이런데 그냥 일반인들 가입하셔서 교육 다 들을 수 있거든요. 온라인 교육은 다 무료니까 그런 거 들으시면서 실제 귀농 사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소개가 돼 있어요. 그 갈등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작물 선택과 뭐 농지 구매, 그 다음에 뭐 정책 자금 이런 부분들이 온라인에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런 것들을 좀 사전에 공부를 하시고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귀농이 진짜 만만치가 않아요. 해보니까. 예. 거의 제가 봤을 때 사업의 끝판왕이라고 봅니다. 저희 같이 6차 산업 하는 친구들은 카페 운영도 해야 되지, 가공도 해야 되지, 그에 기본적으로 영농 그 재배 능력은 있어야 되지, 그리고 이 전체 시설 운영에 대한 능력도 있어야 되지. 여기에는 전기, 기계 설비, 프로그램 다 달아야 될 줄 알지. 기본적인 어떤 법규부터 진짜 이 농업을 하려면은 이 농장주가 알아야 될 게 너무나도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1차 생산으로만 판매를 할 건지 뭐 6차 산업으로 체험이랑 가공이랑 뭐 여러 서비스로 같이 부가가치 사업으로 갈 건지 등을 이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성을 따져보고 경제성 분석까지 한 다음에 이렇게 진짜 딱 들어가야지. 주변 농가가 1000평에 1억씩 버네, 그래서 나도 하면은 1000평에 1억 벌겠구나 이렇게 들어가면은 정말 큰 거 다칠 수 있습니다. 예.